It's my life. 앞으로 또 많은 시간이 지나면 그런 지금 얘기하는 이 모호한 부분도 체계적으로 설명되는 그런 시간이 지금 오겠죠. 예. 그런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뭐 제가 좀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물음에 대한 답도 과학이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과학이 단독으로 그런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네. 철학도 필요하고 뭐 좀 철학에서 중요한 영역이 또 윤리학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또 우리가 어떤 스펙트럼을 봤을 때 합리성, 예. 또 비합리성, 약간 이제 도덕적인 측면 예.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예. 이쪽 분야에도 예.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는데 예. 교수님이 관심 주제라든가 연구하신 내용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했던 얘기랑 좀 연관되는 것 같아요. 네.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존재만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성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서양에서 합리성을 이해하는 방식은 휴미라는 철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성이라는 건 이성은 다시 말해서 합리성인데 합리성은 그 욕망의 노예다. 내가 뭘 원하든지 간에 합리성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바가 없다. 네가 원하는 게 뭐 있지? 그러면은 그 원하는 거를 쟁취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취하는 게 합리적인 거다. 근데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현대 경제학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합리성에 대한 이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인간이라는 걸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 같은 거죠. 나의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효과적으로 추구하면은 그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게 결국 이제 현대 경제학의 뿌리가 되는데 그렇죠. 그게 합리성이 이제 출발이고 그 합리성은 경제학에서는 이기적인 맞습니다. 인간 존재를 예. 가정하고 예. 출발하죠.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좀 그런 거랑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그게 합리성이라는 걸 좀 오해한 거다. 예. 인간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까지 합리성이 얘기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너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라 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 거예요. 합리성이라는 거. 근데 뭐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남을 돕는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저 비합리적인 건데 이런 식의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뭐 좀 그런 한계도 있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서양에서 합리성에 대한 이해의 큰 한 축인데 또 다른 한 축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근데 그 철학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은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진짜로 합리적인 사람은 선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사람이 다 선하지만도 않고 한 인간도 저도 그렇지만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고 두 가지 면이 좀 동시에 그렇죠. 존재하는 게 인간 본성 아닐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회학이나 어떤 학문에서도 항상 그 개념을 설명하려다 보니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면서 이거는 A는 이쪽이고 B는 이쪽이야. 그래서 항상 이건 A와 B는 다른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하는데 그 합리성, 비합리성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이분법적인 분리적 사고에서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그럼 비합리성도 인간에 있어서는 합리성의 일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비합리적인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예를 드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정치 세계에서 왜 요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비합리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어떤 숨은 욕구가 있었을까? 그 배후에는 어떤 잘못된 판단이 있었을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비합리적이라면 정말로 비합리적이라면 그 사람을 이해조차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각에서 그렇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벼운 얘기로 화제를 돌려서 철학가가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비인기 학문 뭐 이런 걸로 좀 한동안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어떤가요 요즘? 여전히 사회에서 차가운 시선은 있죠. 철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들어와요. 근데 항상 그 학생들은 집에서는 좀 탄압받는 취업을 어떻게 하려고 철학과 가냐. 그리고 실제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려고 할 때 면접을 본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이상한 시선을 받을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상황이 좋은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수요가 많고, 그러니까 가령 뭐 이런 거죠. 저희 과에 지금 철학과 전공 수업들이 열리면은 가령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듣는 경우도 있고
거고. 탁과 학생들. 탁과 학생들. 그만큼 학생들이 좀 잠재되어 있는 철학적인 관심, 학문적인 관심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수요가 좀 많다고 하셨는데 요즘 또 철학과 공부를 하고 이제 세부 분야로 가서 공부를 하면 요즘 또 어느 분야로 많이 나가나요? 그게 딱 정해진 분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서 철학과의 수요가 좀 발생한 거는 사실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법학과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법조인이 되고 싶은 학생들이 도대체 어느 과에 가면 가장 좋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많이 한다고 하는 철학과로 좀 가게 옛날에는 정치학과를 많이 갔는데 요즘 이제 철학과가 여전히 정치학과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철학과에도 꽤 수요가 있어요. 이제는 철학하면 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철학의 어떤 본질이겠죠. 그렇죠. 철학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위해서 또 우리가 철학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창의성, 상상력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분위기인데 철학에서도 좀 그런 자질, 그런 특성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특이한 게 보통 다른 과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은 교과서가 있죠. 저희는 교과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뿐이지 이게 표준적인 견해다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 어떤 이념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냥 놀 수 있는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그런 사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논리적인 능력도 있지만 창의적인 능력도 좀 길러지는 그런 거.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제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까지도 기를 수 있군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준비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럼? 교재가 따로 없다면 이제 매번 그 강의 준비해서 그렇죠. 스스로 다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 지적인 유산이 있기 때문에 2,500년이 넘는 그런 유산이 있기 때문에 철학에서 지금 이제 PP 융합 전공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 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PPE 그러면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그러니까 철학, 정치학, 경제학.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정치, 경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좀 우연한 계기에 만들어진 거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철학 공부를 사람들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근데 조금씩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뭐 많진 않지만 그 학생들이 철학만 공부하지 않고 다른 걸 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같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조금 더 큰 동기일 수 있는데 제가 특히 경북대학교에 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이 좀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요즘에는 공대 IT대에 다니면 그게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뭐 교수님도 그렇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공대생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쟤들은 공돌이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저들보다 잘한다는 게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을 더 넓게 볼 줄 알고 더 깊게 볼 줄 알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대학의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을 보면서 요즘 애들은 좀 다르구나. 얘들도 요즘에 전공에 그냥 매몰돼가지고 자기 분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거를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의 진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만 파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몇 가지 분야를 융합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한 100년 전부터 이게 옥스퍼드에서 있었던 프로그램.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런 융합 전공 프로그램이 1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영국의 총리만 몇 명 배출했을 정도로 굉장히 엘리트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철학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학, 경제학을 다 배우는.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능력 다 기르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동기로 만들었는데 좋은 뜻이기 때문에 정치 외교학과나 경제통상학부 교수님들도 굉장히 적으로 도와주시고 융합 전공이 좀 잘 운영이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학생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상승 효과를 일으킨 것 같아요. 만드신 동기 자체가 학생들에게 좀 더 뭔가를 충족시켜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시면 학생들도 아마 만족스러울 것 같네요. 듣고 보니까. 요즘 또 워낙 융합 전공을 강조하는 시대다 보니까 시대적 흐름과도 맞고 대학원생들 가르치는 또 프로그램 BK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시고 계시죠? 그럼 이제 대학원 와서도 이 철학 과정을 또 심도 있게 공부하는 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BK
철학과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 BK 사업단은 뭐 갈등 해결에 대한 거를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 개인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뭐 그런 거를 좀 철학적으로 좀 하면 되겠다. 요즘 안 그래도 한국 사회가 정말 갈등이 심각한데 시의적절한 주제로 예. 연구단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예, 한 벌써 5년 됐나요? 그렇게 출발했는데 갈등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심화되고 있어서 저희가 잘못한 것 같진 않지만 근데 점점 중요성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학원 오면은 또 그런 거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있겠네요. 이렇게. 예, 요즘에 참 혜택이 많죠. 그러니까 매달 장학금 받을 수 있고 온갖 종류의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연수의 기회도 있고. 많은 학생들이 좀 철학과 와서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최근은 좀 고무적인 게 지난 몇 년간은 이 본교 학생들이 그러니까 철학과 출신 학생들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대학원을 와줘가지고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요즘 뭐 갈등의 시대, 또 가치 부재의 시대, 뭐 여러 가지 시대의 어려움들을 보여주는 말들도 많은데 철학자시니까 요즘 시대 청년 세대들에게 특히 요즘 청년 세대 어려움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 세대들에게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에게 어떤 철학적 조언을 해주시나요? 질문이 너무 철학적인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하네요. 너무 이렇게 좁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와서는 이과에 오면은 어떤 직장을 갖게 되나요? 바로 그거부터 물어보는데 물론 그런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학에서의 4년이라는 거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좀 유예를 한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세상에서 봤던 일들을 보면 뭐 코로나도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일들, 국제 정세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너무 그런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이상은 매뉴얼로서 무슨 문제를 풀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독창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필요한 세상인 거예요. 근데 어떤 직종을 가지고 내가 그 직종에 맞는 업무 역량만을 기르는 교육을 받는다는 거는 매뉴얼대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지 그런 독창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까지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사회에 나가서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특히 우리 학교 학생들 충분히 리더가 될 만한 자질을 갖춘 학생들 작은 집단에서 또는 큰 집단에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조금 더 다양한 공부를 해보고 뭐 철학도 해보고 수학도 해보고 물리학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그런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가령 이렇게 논리 같은 수업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학생들이 무슨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엑셀 같은 거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코딩도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배워본 사람은 아닌데 항상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그거 한번 배우기 시작하면은 남들보다 10배는 빨리 배운다. 왜냐하면은 일종의 그런 범용 능력이 저한테는 있는 거예요.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다양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대학생들한테는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사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당장 취업하기도 급급하니까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너무 그런 것만 쫓지 말고 특히 대학 다닐 때는 조금 넓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좀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마치 그 학과 딱 들어오면 그 학과로 자기 남은 삶이 인생이 다 결정되는 것처럼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거는 과정이고 또 사회 나가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한다거나 직업적 선택하는 또 다른 문제인데 너무 학생들이 그 특정 학과 가면 딱 그 삶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또 갑자기 이제 듣다 보면 결국 다양한 경험과 여러 가지 창의성을 결국 철학의 본질도 그렇고 우리가 또 공부를 안 한다는 것도 그렇고 결국 사고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공부하고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교수님이 이제 사고력을 우리가 키우려면 어떤 거를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까? 그거 정말 어렵네요. 우리가 창의력이라는 얘기도 제가 많이 하긴 했지만은 논리적인 능력을 기르는 그런 교재가 연습 문제 뭐 그런 것들은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창의력을 어떻게 기르는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그 메커니즘은 알려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받아야 창의력이 어떻게 길러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창의력이라는 거의 본성상 그런 거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의 맥락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것도 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대학이라는 거의 이념 자체가 저는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얘기 말씀 들어보셨겠지만은 미국 같은 나라의 무슨 하버드 대학이나 프린스턴 대학 이런 유명한 대학들에 가면은 사실은 순수학문밖에 안 가르쳐요. 순수학문밖에 안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진 어떤 대학의 이념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이라는 거는 학생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순수학문의 세계에 노출시킨 거다. 그러니까 순수학문에서 배우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쓸데없어 보이는 것들이 많죠. 철학과에 와서 또 이상한 철학도 배우고. 근데 그게 쓸데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런 사고를 해봄으로써 뭔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신념에서 출발한 게 대학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직까지는 그런 신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쓸데없어 보이지만 문학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경제학도 공부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 그런 게 길러지는 게 아닐까. 예, 그 세계적인 대학들이 순수학문을 강조하고 순수학문을 교육시키면서 거기서 또 이제 사고력, 창의력을 배양하는 그런 식으로 교육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 좀 와닿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줘서 어려운 얘기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It's my